여러분, 삼성이라는 이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스마트폰이나 TV, 반도체 같은 최첨단 전자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모습이 먼저 그려지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삼성이 한때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무려 30년 전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잊힌 과거의 그림자를 받고 왜 삼성이 다시 한번 이 거대한 자동차 산업의 문을 두드리려 하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과연 삼성은 30년 전 왜 자동차 사업에서 좌절의 쓴맛을 보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당시의 금기를 깨고 모든 것이 변한 지금의 전기차 시장에 다시 뛰어들려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도전이 단순한 기업의 신사업 확장을 넘어 우리가 살아갈 미래 모빌리티 사회와 글로벌 경제 판도에 어떤 지각 변동을 가져올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삼성의 과거 실패가 현재의 거대한 도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고도 성장의 물결을 타고 있었고 삼성 역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 아래 세계 초일류 기업을 향한 야심을 불태우던 시기였죠. 바로 그때 이건희 회장은 내 인생의 마지막 사업이라는 비장한 각오와 함께 자동차 산업 진출을 선언합니다. 단순한 기업의 확장을 넘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겠다는 거대한 포부가 담겨 있었죠. 이 소식은 당시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감과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던 때였으니까요. 삼성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일본 닛산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당시 닛산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삼성자동차 SMC5번 시리즈는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1998년 마침내 부산 신호공장에서 첫 삼성자동차 출범식이 열렸을 때의 그 화려함과 열기는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생생할 겁니다. 최고 수준의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무장한 삼성차는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새로운 자동차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차가 야심차게 첫 발을 내디딘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IMF 외환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말죠.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자동차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리가 폭등하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삼성차는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대우그룹과의 빅딜을 통해 삼성차를 넘기려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삼성자동차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고 2000년 드노에 매각되면서 삼성이라는 이름은 자동차 산업에서 비극적으로 퇴장하게 됩니다. 부산 공장의 간판이 삼성자동차에서 르노 삼성자동차로 바뀌던 그 순간은 삼성에게는 뼈아픈 실패의 상징이자 다시는 발을 들여서는 안 될 금기로 자리 잡게 되었죠. 수많은 삼성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거나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삼성은 자동차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마치 그 실패를 잊은 듯한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자동차 완제품을 만들지 않았지만 삼성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핵심 기술들을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게 쌓아 올리고 있었던 거죠. 마치 깊은 물속에서 거대한 빙산이 자라나듯 말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삼성은 전기차 시대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무기들을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이를테면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 삼성 SDI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과 전장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죠. 차량 내부의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나 2017년 인수한 글로벌 전장 기업 하만, 하어먼의 오디오 및 커넥티드 기술 역시 삼성의 미래 자동차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역량들입니다. 이처럼 삼성은 완성차를 직접 만들지 않으면서도 전기차 시대를 위한 필수적인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반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삼성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자동차 산업의 문을 다시 두드리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3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한 지금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삼성에게 다시 한번 거대한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이동 수단을 넘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즉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켈로의 대전환이 바로 그 핵심 동력이죠. 이제 자동차는 엔진과 변속기 성능보다는 얼마나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는지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마치 바퀴 달린 고성능 스마트폰이라고 불릴 정도로 변모하고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과거의 자동차가 하드웨어의 집약체였다면 미래의 자동차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그 핵심을 이루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죠. 삼성은 이미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등 수많은 첨단 기기를 통해 사용자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해 온 세계적인 IT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험과 더불어 SDV 시대의 필수적인 차량용 반도체부터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고성능 배터리,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심 부품과 기술력을 수직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독보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공지능 구현에 어려움을 겪으며 협력사를 찾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삼성은 이미 수십 년간 축적된 소프트웨어 개발 노하우와 인공지능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기획하고 생산하듯이 자동차를 하나의 거대한 IT 기기로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는 통찰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셈이죠. 특히 자율주행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삼성에게 또 다른 거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차량 내부의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컴퓨팅 파워와 정교한 센서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삼성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는 이러한 복잡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처리 기술과 통신 솔루션까지 더해진다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삼성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율주행 기술 경쟁은 사실상 IT 기술 경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이러한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삼성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의 협력 또는 직접적인 경쟁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에 두고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등 수많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삼성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핵심 부품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삼성이 직접 완성차 시장에 뛰어든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제조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사업 진출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를 재편할 수도 있는 중대한 움직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삼성이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과연 어떤 혁신적인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달리는 스마트 라이프 공간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차에 타는 순간 집안의 스마트 기기들과 완벽하게 연동되어 운전자의 취향에 맞춰 냉난방이 자동으로 조절되고 거실에서 보던 영화나 드라마가 차량 내부의 첨단 디스플레이에서 끊김없이 이어서 재생되는 모습 말이죠.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스마트싱즈, 생태계가 자동차 안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집과 사무실, 그리고 차량이 하나의 유기적인 연결망을 이루는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꿈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삼성의 전기차 시장 등장은 기존 완성차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테슬라가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기술 혁신으로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뒤흔들었듯이 삼성은 압도적인 IT 기술력과 스마트 기기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애플과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전기차 시장 진출을 모색하며 경쟁 구도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은 이들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며 경쟁의 판을 완전히 재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의 양강 구도가 전 세계를 지배했듯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경쟁 구도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충전 인프라부터 차량 공유 서비스, 그리고 운전자와 승객 개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삼성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하며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넘어 차를 통해 우리의 일상과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30년 전에 쓰라린 실패를 뼈아픈 교훈 삼아 이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무장한 삼성이 과연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의 양강 구도가 전 세계를 지배했듯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경쟁 구도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충전 인프라부터 차량 공유 서비스, 그리고 운전자와 승객 개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삼성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하며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넘어 차를 통해 우리의 일상과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30년 전에 쓰라린 실패를 뼈아픈 교훈 삼아 이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무장한 삼성이 과연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삼성이 이 거대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직접 뛰어든다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는 상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삼성이라는 이름표를 단 전기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은 분명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풍경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단순히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삼성의 전기차는 우리의 스마트폰, 스마트홈 기기, 그리고 각종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완벽하게 연결되는 거대한 움직이는 스마트 허브가 될 가능성이 크죠. 마치 손안의 작은 컴퓨터가 우리의 일상을 혁신했듯 바퀴 달린 이 거대한 컴퓨터는 우리의 이동 경험을 완전히 재정의할 겁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보던 영화를 차 안에서 끊김없이 이어보고 차량 내부의 인공지능 비서에게 집안의 조명을 켜달라고 명령하거나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집안 온도를 조절하는 식의 매끄러운 연결성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은 더 이상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완벽하게 통합된 확장된 생활 공간으로 진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존 완성차 기업들은 물론 테슬라처럼 혁신적인 전기차를 선보인 기업들, 그리고 애플처럼 모빌리티 시장 진출을 엿보는 거대 IT 기업들까지도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삼성 특유의 강력한 하드웨어 생산 능력과 소프트웨어 통합 역량이 결합된다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경쟁 구도가 재편될 테니까요. 어쩌면 삼성은 차량 판매를 넘어 새로운 충전 인프라와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개인 맞춤형 데이터 기반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팔면서 앱스토어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차량은 이제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삼성의 행보는
분명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강력한 파급력을 가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30년 전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처음 도전했을 때 그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거나 기술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아인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에 발목을 잡혔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삼성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반도체 기술력과 디스플레이, 배터리, 그리고 다양한 전장 부품 분야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모든 준비를 마친 셈이죠. 과거의 비극은 이제 미래의 혁신을 위한 값진 자산이 된 것입니다. 삼성의 전기차 제도전은 단순한 기업의 신사업 확장을 넘어 한국 산업 역사상 가장 극적인 부활이자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번의 좌절을 딛고 일어선 불사조처럼 더욱 강력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삼성의 위대한 서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삼성의 다음 행보 하나하나가 한국 경제는 물론 우리가 살아갈 미래 모빌리티 사회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대한 변곡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통해 진화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삼성의 다음 도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깊은 여운을 남기게 되죠. 과연 삼성은 30년 전의 아픔을 딛고 미래 모빌리티의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